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은 영상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로블록스, 세상을 바꿀 신기술의 주인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관련된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보통 상장 전에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입니다.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로블록스 관련 종목들은 좀 다르게 빠지지 않고 주가가 좀 더 올라가려는,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좀 뒤늦게지만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뭐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메타버스 향후 20년 동안 경제에서 화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옛날부터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실과 초월, 이걸 이제 합성한 단어가 되겠는데, 요즘 들어서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로블록스, 이걸 하고 있는 로블록스, 이 기업이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미 우리가 보면은, 이걸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야, 이게 게임으로서 성공을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제 이미 우리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제가 보면은 애들도 이미 그 전부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애들이 쌍둥이인데, 음, 어느 때 보니까 그런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근데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아, 이게 게임이야? 무슨 2D도 아니고 무슨 옛날 우리 정말 기술력이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게임인데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했던 부분인데, 로블록스도 이제 그런 류의 게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좀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흐름은 살아 있고요. 이제 부캐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부캐릭터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자, 로블록스의 차트입니다. 상장하고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보통의 주가는 이렇게 나오죠. 쿠팡입니다. 쿠팡은 상장하고 바로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신규주들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인데, 로블록스는 이제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쿠팡 관련주인 뭐 동방이라던가 KCTC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어, 쿠팡 상장과 함께 오히려 대폭락세로 이어진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메타버스를 하기 전에 우리 세컨드 라이프라는 또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한번 해봤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제 이런 게임이죠. 이런 게임이 지금 다시 이제 더 이제 가상현실과 VR을 통해서 또 이런 게 또 새롭게 또 경제에 모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업체는 뭐 아시다시피 유니티라는 업체의 그 기술, 기 엔진, 3D 캐릭터 제작 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메타버스의 유튜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게임을 보니까 자기들이 게임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도 자기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듯이 자기들이 게임을 제작해서 그 게임을 그 안에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로블록스고, 요게 예전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겁니다. 딱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에 익숙한 Z세대들이
지금 로블록스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가입자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거의 16%, 55% 정도를 차지할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층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VR, AR 시장에 아이폰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되려면 이 아이폰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죠. 이 포트나이트는 원래 배틀로얄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배틀그라운드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던 게임 포트나이트였는데 이 포트나이트가 게임 회사 하다가 그 안에 보면 자기 유저들끼리 모여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BTS가 콘서트를 했고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1회에 10분 공연 총 5회의 공연을 했고요. 2,800만 이상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수익금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BTS가 되겠고, 요게 이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 사람의 가상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업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이어서 요즘에 가상화폐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가상화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가상화폐로서 본다라면 가치가 별로 없죠. 그냥 뭐 기업체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사람들이 사고 파니까 그게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상화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가상화폐가 10배, 20배, 30배씩 올라와 있고 출처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1원, 2원 하던 게 100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 100배가 오른 거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상화폐에 이어서 이제는 또 가상 토지가 또 요즘에 또 사람들 사이에 또 투기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땅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죠. 우리 부루마블 하실 때 뭐 땅 뺏으려고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어스2라는 부분인데요. 실행하게 되면은 구글 지도처럼 지도가 쫙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서 안에 가상 토지가 있어요. 뭐 강남도 있고 로마도 있고 뭐 랜드마크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는 이미 뭐 다 판매가 완료가 됐고 뭐 최초 판매가 단가 대비해서 뭐 10배, 100배 뭐 이렇게 오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강남 토지를 그렇게 사고 있다라고 해요. 뭐 3만 원이 30만 원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66.9달러. 뭐 지금까지 좀 오래된 가격이 되겠죠. 지금 또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그냥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지금 땅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메타버스의 하나 그 활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활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게임이 한 33%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 헬스케어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2,800억 달러다, 4,700억 달러다, AR, VR은 700억 달러다, 뭐 이런 정도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제 넓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AR 뭐 한때 뭐 AR 기억하시죠? 포켓몬고 그거 나왔을 때 정말 주식시장에서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 AR 관련 종목들 폭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포켓몬고 처음에는 AR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상에서 AR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지도상에서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R 시장이 좀 많이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AR, VR, 특히 VR 시장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끈하게 해주셨던 기업이 드래곤플라이입니다. KT와 함께 뭐 스페셜 포스도 VR로 만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V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어지러움증, 이 지연성을 지연 속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증을 이겨낼 수가 없죠. 이게 어지러움증이 어느 정도냐면 멀미가 나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보고 딱 한번 해보고 멀미가 나는데 이게 배 탈 때 멀미하고 좀 달라요.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 정말 막 한 6시간 정도가 속이 울렁울렁하고 제가 원래 멀미라는 걸 거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배를 타도 거의 멀미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야 그거 한 번 했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VR만 하면 괜찮아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 동작까지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 VR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하는 VR이죠. 그건 괜찮더라고요. 1시간을 해도 별로 그렇게 어지럽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내 동작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거는 정말 5분만 해도 속이 미식미식거릴 정도의 멀미가 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멀미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정도였으면 다른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현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XR, 그렇죠.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말이 되겠죠. 뭐 AR도 되겠고, VR도 되겠고, 메타버스도 되겠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확장 현실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OLED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예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특히 V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휘도, 밝기, 하수 밀도, 그다음에 구동 속도, 지연 속도가 핵심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OLED냐 마이크로 LED냐를 두고 지금 굉장히 기술적을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휘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휘도가 강점인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단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생각해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 아이디어인데요. 코세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미니, 마이크로 LED, 특히 이게 이제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레이저 리페어 장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공급한 기업이죠. 과거 작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코세스가 삼성전자향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추가 공급 협의 중이다. 이미 1차 공급을 했고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 핵심 장비로 꼽히는 리페어 장비는 코세스가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기업체들이 말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 신뢰는 안 갑니다.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런 기사 자체도 저도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레이저 리페어 장비는 HB 테크놀로지도 OLED에 대한 거는 하고 있어요. OLED의 레이저 리페어 장비는 HB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 쪽은 바로 이 코세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LED를 만약에 사용한다. AR, VR 장비에 디스플레이에 그러면 코세스가 수혜받을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증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제페토라는 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페토는 이제 피노키오에서 아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화 속에.
스노우에서 출시했고요. 스노우에서 출시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스노우라는 게 우리 카메라를 인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사진 촬영 또는 저장된 사진으로서 캐릭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팔로우도 가능하고요. 글로벌 2억 다운로드가 지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억 다운로드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 제페토라는 것은 캐릭터를 제작하고 또 방을 제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돈이에요. 캐릭터 기본적인 돈은 주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또 돈을 또 내고 사야 돼요. 우리 게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게임 할 때 보면 캐릭터도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제스처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맵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구찌라던가 이런 명품들하고 협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협력하냐면 와 좀 탐나게 해요. 그러니까 구찌백이 비싸잖아. 그죠?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가상 안에서는 돈 주고 팔아. 그거를 파는데 뭐 코인 돈은 뭐 만 원, 뭐 이런 정도, 뭐 9만 원, 뭐 이런 정도의 돈을 주고 가상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생각한다라면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돈을 쓴다 그러면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맞춰가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터 기업하고 또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SM,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제휴를 했고요. 얘네들 기업으로부터 투자도 받은 상황입니다. 50억, 120억씩 투자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안에 보면 여기도 뭐예요? 아이스크림. 이거 JYP의 블랙핑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데뷔를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요게 이제 구찌랑 협력한 부분이에요. 구찌백이죠. 그죠? 참 가상으로 돈을 판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꾸미는 거죠. 좀 이뻐 보이죠. 여기 이제 이쁘게 꾸미고 싶은 그 욕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는 비싸거든요. 또 가상현실 요즘에 만약에 이제 이 가상 제2의 삶이 또 바람이 분다라면 물론 과거의 세컨드 라이프는 이렇게 하다가 좀 주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또 관련된 종목 찾아보게 되면 알체라는 종목이 나와요. 알체라는 이제 글로벌 최대 얼굴 인식 테스트에서 국내 유일의 상위 랭커대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체라의 오차 범위는 0.037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체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얼굴 안면 인식, AI 안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AI 안면 인식이니까 공공 보안에 적게 되어 있죠. 출입 제어, 그 다음에 핀테크, 우리 얼굴 요즘에 한 방에 끝내죠. 그 다음에 AR, 3D 스티커, 모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지라는 거 우리 이제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모지가 되겠죠. 그다음 A 게임, 뭐 그다음 CCTV, 특히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화재 감시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AI라서 이게 산불이 났다. 근데 일반 CCTV는 그 산불이 난 거를 빨리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을 AR 통해서 산불이 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CCTV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게 뭐냐면 스노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니까 자, 이 알체라는 요런 거죠.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갖고 있죠. 스노우에서 이렇게 이제 애니모지, 뭐 스티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바로 이 알체라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스노우 제페트라고 써 있죠? 실시간 유튜버의 춤 동작이 3D 아바타에서 복사되고 있다. 그리고 3D 얼굴, 손, 바디 모델링 한다. 제페토 독점 적용 스노우 주력 앱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알체라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알체라도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
자기 뭔가 미래를 준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평가라는 건데 주식이 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안정성이 있어야 시가총액을 높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업체의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이에요. 매출액은 15, 20억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 적자는 당연한 것이고 이미 그 정도 기술 납품했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나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술 적용했는데 야, 이것밖에 안 나온다. 물론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이제 로열티를 받는 어떤 기술이 되겠지만 이걸 보면은 사실 야 너무 지금 주가가 높게 뻥튀기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우리 과거에 카페24가 말도 안 되게 2조 원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총액이 5천원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신규주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뭐 트레이딩 정도로만 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예수를 봐야 되는데 보호예수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렸어요. 상장 1개월 나고 나서는 이제 다 풀렸고 이제 3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뭐 일단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일단 다 나왔다. 이후에는 이제 뭐 3년 동안은 이제 보호예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알체라 내용만 본다라면 상당히 좋은데 말이죠. 자, 그다음에 SM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자,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죠. 이 걸그룹이 아바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SM이 신먹거리로 아바타 사업을 선택한 거죠. 그 SM에서 말하기를 아바타 사업을 하게 되면 두 명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내용을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본 모델 하고 또 가상현실에서는 또 이렇게 부캐들이 활용을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서 SM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한번 흐름을 한번 짧게 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은 아니니까요. 절대 이 종목을 가지고 추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코세스. 코세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여기서 밑꼬리를 달아내면서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체라 상장 이후에 주가 급등했다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량이 다 나왔는데 소화하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 메타버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통해 나온다라면 알체라 이 종목은 우리 메타 로블록스 관련주는 아니죠. 이 업체는 제페토 관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페토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알체라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M이라는 종목 보시면 주가가 참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아주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다라면 이제 SM의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요즘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막 예전만큼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 많은 TV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돈이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있으면 이상 한동 대표였습니다.